안녕하세요. 모비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이지형입니다. 네, 제이슨 본 오늘 다룰 예정이잖아요. 네. 기대 많이 하셨죠? 기대 너무 많이 했죠. 네. 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원래 좋아하시죠? 저 원래도 좋아했었고 예전에 나올 때마다 항상 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제이슨 본을 보기 위해서 다시 보셨어요? 다시 봤어요. 그럼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스토리나 헷갈리는 이런 정도가 게. 아니라 모를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모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격투와 뭐 추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즐길 수 있지만. 뭐 지루함은 없겠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무언가를 파헤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은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사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존의 팬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는 영화다.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이슨 본 3부작 중에서 특히 2편과 3편 네. 본 수프리머시랑 본 얼티메이텀 두 편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즐기실 수 있다. 네. 그래도 사실 그걸 다 어떻게 다 영화 한 편 즐기려고 다 보고 갑니까? 앞에 3부작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CIA의 불법적인 비밀 암살 조직을 만드는 거죠. 트레드스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비밀 암살 병기를 미국 CIA에서 1호로 만든 게 제이슨 본입니다. 네. 근데 제이슨 본은 이제 맷 데이먼 역할이 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의문의 피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기억 상실이 된 채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밝혀지는 CIA 내부의 어떤 굉장히 나쁜 음모를 파헤치는 이야기가 1, 2, 3부의 이야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편에서는 이제 트레드스톤이라는 그 비밀 암살 조직 또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2편, 3편에서는 블랙브라이어라는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 본 레거시에서는 아웃컴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밀 조직이고요.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이언핸드가 나오죠. 네. 이름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CIA 비밀 그 조직들의 파일을 이렇게 해킹하면서 잠깐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위를 보다 보면 블랙브라이어도 있고 우리가 봤던 트레드스톤도 있고 쫙 네. 나오는데 그게 제가 세봤거든요. 9개인가 10개인가 그래요. 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말인즉슨 앞으로 5편은 더 만들 수 있다. 아. 그 중에 아이언핸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아이언핸드가 기존의 조직하고 뭐가 다른지는 좀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3부작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첩보 액션 스릴러의 역사에서 본다면 89년, 90년 이때가 되면서 동구권이 소련과 함께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이 사라져버렸죠. 갑자기 적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제 첩보 스릴러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장르적인 고민과 그동안에 해왔던 미국이 사실은 뭐 남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암살 계획들, 쿠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파나마에서도 있었고, 칠레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반성 같은 것이 주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찰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질서와 자유라는 거, 그 두 가지 개념을 충돌시키면서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철학적인 질문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이언핸드라는 것은 기존의 그 블랙브라이어나 무슨 트레드스톤이나 이런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암살 조직인데 이 아이언핸드는 그게 아니고 24시간 시민 감시 프로젝트입니다. 아, 맞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3부작하고 다른 이야기다. 네. 음모 관련된 막 첩보물이다 보니까 전 지난 한 주 동안 본 시리즈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그 정도로 빠졌어요. 막 밑에 지금 막 뭐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이거 봐야 돼. 칼끈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되게 좀 정확하신 게 사실 이 제이슨 본 시리즈 특히 이번 제이슨 본 신작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극 중에 인물이 1대1 관계가 너무 많죠. 뭐 네. 제이슨 본과 누구 혹은 누구와 누구 또 악당과 뭐 킬러 뭐 등등의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어떤 1대1 관계도 서로를 믿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같은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단 2명이 있다면 그게 니키와 제이슨 본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등장인물은 어떤 두 인물도 서로를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관계가 계속 장면마다 바뀌어요. 그런 걸 보는 굉장한 서스펜스, 미스터리 같은 것이 이 제이슨 본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 맷 데이먼 좋아하시죠? 아, 기본적으로? 좋아하죠. 맷 데이먼 싫어하는 사람 진짜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할리우드의 유재석 같은 캐릭터 아닐까. 안티가 없는. 스캔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미지도 너무 깨끗하고 예. 다 가졌네. 예. 평범한 얼굴도 가졌고. 그 정도가 평범하면 아니 네. 제가 그 맷 데이먼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평범함이거든요.
어떤 영화에서나 네네네. 맷 데이먼을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우성이나 탐 크루즈 같은 미남은 아닌데 저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럼 맷 데이먼 왜 좋아하세요? 그냥 그 평범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이 맷 데이먼은 사실 저는 이 역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자기의 매력을 과시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자기의 진실로 돌파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런 인물로 맷 데이먼 같은 그렇게 성실하게 연기하는 스타일의 배우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거고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맷 데이먼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9인가? 뭐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네. 아무리 몸을 만들어도 몸이 옛날만큼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근육이 좋아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제이슨 본 시리즈에서 이 배역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첩보 요원 혹은 뭐 그런 영웅들 보면은 뭐 잘생겼거나 그렇죠. 외적인 비주얼적인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총도 쏘고 격투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제임스 본드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이슨 본 시리즈가 007의 반대말이에요. 007은 살인을 즐기는 캐릭터거든요. 그 살인을 하게 때도 농담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키스할 여자가 있고 같이 잠들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본드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드걸이라는 말이 들 예. 정도로. 근데 제이슨 본은 아닙니다. 이 제이슨 본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리즈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그 직업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에 지금 등장하는 알리시아 비칸데르도 보게 되면 이 캐릭터는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하는 그런 캐릭터이지 극 중에서 예를 들면 맷 데이먼하고 무슨 사랑으로 엮인다거나 하다못해 무슨 본걸 이런 말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일에 몰입되어 있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사이버 세계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항상 이제 또 이 시리즈가 악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의 악역의 특징은 잡범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악당이 토미 리 존스예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거물급 배우인 거죠. 네. 아카데미도 받았고 심지어는 감독으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죠. 네. 거기다가 악당이 하나 더 있는데 뱅산 카셀이에요. 제가 처음 봤던 프랑스 영화가 아마 라파르망이었을 거예요. 아, 거기서 뱅산 카셀이. 네. 와, 프랑스 남자들은 저렇게 멋있게 생겼구나라는. 아, 뱅산 카셀은 너무 멋있고 맷 데이먼은 평범하다. 아니, 뱅사가살 젊었을 때 멋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늙어서. 정말 근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일 것 같아요. 그런 맞아, 면에서 맞아. 배우로서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영화 속 장면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킬러의 차량이 훨씬 더 이렇게 크죠. 그 차량과 제이슨 본이 모는 일반 세단이 이제 둘이서 이제 네. 카체이스를 벌이는데 그 메인 도로에 차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액션이 중간에 펼쳐지냐면 앞에 있는 차를 전속력으로 다 박으면서 그 차들이 튕겨나가서 그 차들이 제이슨 본 차를 덮치도록. 네. 근데 이걸 CG로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만들어낸 장면들이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특수효과의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저런 장면을 내가 카체이스를 영화에서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아까 라스베가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네. 처음에 나왔던 나라가 그리스.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통제를 어떻게 하면 이 영화에서. 네. 몇백 명의 군중들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폴 그린그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폴 그린그래스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은 물론 제이슨 본 시리즈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캡틴 필립스 같은 영화, 소말리아 해적 이야기를 실제로 실화를 다룬 것을 아주 리얼한 영화거든요. 그 다음에 9.11 때 미국 국방부를 향해서 돌진했던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린존 같은 영화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사적인 이야기 그런데 아주 관심이 많은 감독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할리우드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팬이 참 많아요. 이 폴 그린그래스가 이제 수많은 그 이후의 감독들이나 뭐 이런 영화, 여타 비슷한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충격을 준 게 아니 동선을 어떻게 통제하지? 그걸 정말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가 본 얼티메이텀을 보시면 시작할 때 워털루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시리즈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게 비밀 첩보 영화고 맷 데이먼인 제이슨 본 입장에서는 조직 전체가 자기를 전 세계에서 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접촉을 할 때 몰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몰래 접촉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기차역인
워털루 기차역에서 만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협조를 이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 다 엑스트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 그 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거기다 카메라를 대고 찍는 거예요. 맷 데이먼을 집어넣고 그냥 찍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은. 그래서 이 본 얼티메이텀을 보시면 시민들이 맷 데이먼 아니야 이러고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물론 입으로 맷 데이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일반 시민이 네네,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게 이 짧은 장면들이 보일 정도로. 근데 이 감독은 이 사실감을 위해서 그렇게 찍는 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키가 제이슨 본을 그리스 광장으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벗어나려고 하는 찐타그마 광장. 네. 그 시위대가 막 화염병 던지고 그다음에 물대포 경찰이 쏘고 하는데 그 물대포와 화염병까지 이 액션의 소독으로 활용을 해서 네. 얘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가장 잘하는 장기를 다시 한번 초반부터 보여준다. 영국 시절에 무슨 영화로 유명해졌냐면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아일랜드의 시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위 장면을 잘 찍어서 전 세계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액션 장면만 우리가 딱 봐도 저건 뭐 본 시리즈 액션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스타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촬영 스타일하고 편집 스타일인데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최대한 기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삼각대를 쓴다거나 트랙을 깐다거나 뭐 난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들고 찍어요. 핸드헬드로 찍는데 핸드헬드로 찍으면 중간에 막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동선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중간에 초점이 안 맞기도 하거든요. 초점이 안 맞으면 영화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죠. 근데 이 영화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장면, 핸드헬드로 격렬하게 뛰는 장면에서 심지어 줌으로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헬드와 줌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촬영할 때 카메라를 최소한 2대 이상 쓰는 거죠. 많게는 4대, 5대 훨씬 더 많은 촬영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걸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길게 찍어요. 롱테이크로. 그런 다음에 편집실에서 재료들이 많잖아요. 찍은 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재료들이 많으면 그것도 종횡무진 연결을 해서 편집해서 어마어마한 속도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촬영과 편집을 결합시켜서 제이슨 본이라는 어떤 우리가 액션 장면 하면 떠오르는 막 어지러우면서도 너무 사실감이 뛰어나고 그런 장면들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항상 아까 되게 근접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본 시리즈 보다 보면은 격투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분명히 격투씬은 격투씬인데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누가 어디를 목 조르고 누가 어디를 때리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게 레코딩과 소리가 오디오가 너무 훌륭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격 꺾었는데 견갑골이 돌아가는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그리고 타격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액션 장면에서는 타격을 최대한 화려하게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치잖아요. 제이슨 본 시리즈는 아닙니다. 때릴 때 최단 거리로 항상 때려요. 그러니까 동작은 사실상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실전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면 저렇게 싸우겠구나라는 실감을 주고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우거든요. 왜냐면 적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걸 드는 거예요. 1편에서 뭘 드느냐? 볼펜을 들었습니다. 2편에서 뭘 했나? 잡지. 그렇죠. 잡지를 말아들고 상대랑 싸우고. 맞아요. 너무 무식하다 진짜. 상대방은 칼을 들었는데 잡지를 말아서 싸우죠. 3편에서는 수건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도구를 너무 리얼하게 쓰고 이번 영화에서는 프라이팬이 나옵니다. 프라이팬 나오나요? 잠깐 나오죠. 약간 작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제이슨 본 시리즈를 좌설 A열, B열에서 만약에 본다? 죽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진짜 본죽 먹어야 돼요. 아니 이거 미안해. 그게 아니라 이상하진 않았어요. 이상하진 않았죠. 65점 정도. 이게 사실은 웃어주면 다시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한 스타일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사한 스타일의 영화와 폴 그린그래스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 인물 동선이나 디테일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고 그걸 편집해서 복잡하게 빠르게 만든다고 해서 다 이런 스타일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짝퉁 스타일들을 보다 보면 짜증나요, 사실은. 화면만 카메라만 흔들고 막 어지럽기만 하고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중간에 이제 액션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런던의 패딩턴 광장에서 이제 또 접선을 하면서 벌어진 액션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가만히 가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장면에 관련된 중요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이 목적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 5명의 서로 다른 목적과 동선과 심리와 이런 것을 액션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이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이 영화는 항상 그 당대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국의 대외 관계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 같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재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 그리스의 대혼란, 1년 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혼란상이 무대가 돼서 액션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영화를 중간에 이제 뱅상카셀의 어떤 비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뱅상카셀은 시리아 내전하고 또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유럽이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티브를 제공한 사건은 스노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한 30살이 채 안 되는 미국의 CIA에 근무를 했던 그리고 미국의 NSA에 근무했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미국의 뭐 CIA나 권력기관 이런 데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도청하고 뭐 감청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우방인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의 전화까지 도청을 했잖아요. 네. 그걸 다 밝혀져 버려서 국제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죠. 그중에는 항공 얘기도 있었고. 그 스노든 파일 문제를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심지어 그런 대사도 나와요. 이건 뭐 스노든 때보다 더 심한 해킹이잖아. 뭐 이런 대사도 나오고. 아, 그래요? 나오죠. 초반에 나오죠. 안 들리지? 네. 열심히 봤는데. 네, 초반에 나오죠. We've just been hacked. Could be worse than Snowden. 사실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생생한 사실감이 있고 미국의 IT 산업의 거물로 나오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에런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네. 리즈 아메드라는 네네. 이제 배우인데 인도 파키스탄계. 네, 인도계 파키스탄계 이쪽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글 CEO가 인도계잖아요. 네. 또 이제 인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IT 업계에서 굉장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극중에 등장하는 악당인 토미리 존스가 접근해 오죠. 네. 그러면서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그 실제로 그 스노든 파일 때도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해킹을 했었잖아요. 네. 국가기관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련시켜서 만든 그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다. 회사 이름이 딥드림인데 극중에서 그 소셜미디어 회사가 올해 떠들썩했던 그 알파고 만들었던 구글의 자회사 이름이 딥마인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 기존의 이미지들 같은 걸 다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현실감이 있게 네.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좀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배우 리즈 네. 아메드라는 배우. 네네네. 원래 전직 래퍼였다가 현재 아. 배우로 데뷔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리즈 MC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요. 리즈 MC요? 예. 신기하긴 하네요. 네. 음악으로도 또 이제 이 영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네. 항상 엔딩에 삽입곡. 나오는 모비의 익스트림 레이즈. 본 시리즈를 몰라도 이 음악은 정말 너무 다 알걸요? 우리가 007 음악 어떤 딱 음악 딱 들으면 007이 떠오르는 것처럼. 앙브라당당 예, 뭐 이런 것처럼 007 못 봐도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음악과 영화가 완전히 딱 붙어버린 케이스. 네. 네, 이제 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스포일러 저희가 또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이거 하러 스포일러. 오는데. 네. 자. 오늘은 또 트럼펫인가요? 색소폰인가요? 뭔가요? 저 트럼펫밖에 못 풉니다. 아, 많은 걸 기대하셨구나. 네네, 매번 다른 줄 알았지. 오! 페이드 앞에. 자, 이제 스포일러 했으니까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 네. 초반에 나오면 일반적으로 스포일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충격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스포일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장면에서 니키가 죽잖아요. 거의 처음이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말하면 니키가 나온 것마저 너무 반가웠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저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역시 본이다 네. 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게 되셔서 이 니키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탄물 광장에서 제이슨 본 오토바이 뒤에 탔죠. 네. 그래서 탈출을 하는데 이 저격수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뱅상카셀이 어느 지점을 지날 때 딱 예. 당겨주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는 야 역시 제이슨 본 시리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의 저격 장면은 카메라도 여러 대로 찍었잖아요. 그럼 네. 맞는 순간 일단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럴 때 옆으로 한 번 맞는 거 밑으로 한 번 맞는 거 이렇게 돌려서 막 보여주게 되고 쓰러지면 막 안 돼! 뭐 절기고 그러면 카메라 부감으로 쫙 올라오고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 울고 막 그러니까 울고 막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격이 딱 피격되는 순간 인물이 픽 쓰러지고 누가 맞았지 둘 중에?
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다고 카메라를 일부러 클로즈업으로 당기지도 않고 카메라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해서 찍은 것처럼 네. 보여준다는 거죠. 참신하지만 항상 너무 불친절해요. 불친절하죠. 네. 그 대신 굉장히 사실적이죠. 정말로 피격되는 순간은 저렇겠구나. 근데 이 제이슨 보니 시리즈가 원래 이런 짓을 잘합니다. 2편의 본 수프리머시를 보시게 되면 1편 내내 중요하게 나왔던 여주인공이 2편 초반 10분 안에 죽어버려요. 마리가 특히 그런 면에서도 참 독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주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이슨 본 시리즈가 항상 그런데 개인의 주제가 있고 그 개인이 처한 그 사회나 집단의 주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옛날에는 주인공이 기억을 찾아야 되는 상황,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대외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힘의 행사 네. 때문에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시리즈인 이 제이슨 본 시리즈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이슨 본 입장에서는 아버지랑 관련된 얘기, 나는 본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반역자인가? 아니면 정말 양심을 수호하려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나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몰려간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한쪽에 그것을 품고 있는 사회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자유와 질서에 관한 질문이죠. 네. 그런 게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묘사가 되는 네. 거죠. 제이슨 본도 이런 것들을 겪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윤리적인 갈등을 그 에런이라는 네. IT 기업의 그 젊고 유능한 CEO가 겪잖아요. CIA 국장이 네네. 그 IT 업계 대표 에런을 찾아가가지고 오종의 딜을 하죠. 그렇죠. 고객 정보를 팔아라. 네. 하지만 에런은 거부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국장의 협박과 경찰 회유와 조사와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렇죠. 커밍아웃 하려고 양심선언을 하려고. 양심선언을 하려고 네. 하는 과정에서 또 뱅샹가세라한테 그렇습니다. 피격을 딱 당하죠.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불법 자금을 CIA로부터 받았어요. 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용기 있게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후반부에서 또 벌어진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영화, 이렇게 뛰어난 1급 영화인데 딱 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그게 엄청난 강점인데 약간의 아쉬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이 시리즈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영화에 사실상 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팬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팬 서비스 같은 멋진 영화인데 이제 그렇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 시리즈를 우리가 3부작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신선함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또 아쉬움이 약간 있더라고요. 와.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